자, 경마팬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마감 10분 전 UCC 경마방송의 박대박입니다. 오늘도 김주원 위원 그리고 민태민 위원 양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죠? 토요일 경마 하루만 서울 경마로 치러졌고 금요일이 부산 경마로 갔었는데 양쪽 위원들 모두 다 성적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마무리까지 또 토요일 경마도 잘 성적이 돼서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저희 3명의 그 예상가들 좋아하시는 또 팬 여러분들은 즐겁게 추석 연휴를 보내셨을 것으로 믿고요. 자, 일단 이제 또 새롭게 9월달 좀 이제 빡센 경마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겠습니다. 앞서서 그 특별 문자에 대한 안내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김주원 위원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지난주에도 공지를 좀 해드렸죠.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제 준비 기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이 다 갖춰져서 조만간 여러분들께 특별 문자를 선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시기가 저희 회의 끝에 정해졌습니다. 시기가 언제죠? 다음 주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변동 없이 진행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식 자체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특별 문자 회원, 저희 개개인 문자가 아니고 이 마감 10분 전 팀에서 일치하는 경주에 한해서 다음 주부터 한번 특별 문자를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그러니까 부산 이제 금요 경마 때부터 다음 주 특별 문자 마감 10분 전 UCC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특별 문자가 시행이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또 자막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충분히 공지의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금요 경마 출발하겠습니다. 국산 5분의 1000m 레이스로 출발합니다. 자, 3번마 스페셜 라인과 5번 글로리 데이즈 두 마리의 앞선 전개가 먼저 눈에 보이는 경주입니다. 딱히 6번 이하의 이제 마필들 중에서는 큰 걸음을 지닌 마필로 평가가 되는 애들은 없어요. 신의 마필 9번 진검다리를 비롯해서 맨 외곽에 포진되어 있는 12번 월드윈 같은 신의 마필 이 두 마리 정도가 일단 걸음발 자체가 이제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마필들 중에서는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9번이나 12번 같은 망아지 중에서 일단 9번, 12번이 다 괜찮은 마필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과연 데뷔전에서 이제 바로 그 가능성을 결과물로 뽑아낼 수 있는지는 이제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9번도 주행검사 여유가 있었고, 훈련 내용도 상위군 마필들하고 열심히 좀 따라가면서 완성도가 있는 걸음이고, 12 같은 경우에도 7월 19일 날은 좀 주행검사가 좀 밋밋했는데, 주행 재검 때 보니까 발바꿈이 좀 어색하다는 거 빼고는 선두력과 지구력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입니다. 또 발바꿈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한번 뛰어봐야지 또 실전에서 매끈하게 발을 또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자, 그러면 김주원 위원 같은 경우는 인기마 구도 속에서는 어떤 마필이 좀 더 입상권에 근접해 있다고 보는지 좀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여준 걸음으로는 당연히 3번마 스페셜 라인이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려볼 수 있는 경주가 맞아요. 하지만 이 기대치라는 게 있죠. 저는 좀 더 나올 걸음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보고 싶은 말이 5번마 글로리 데이즈입니다. 오늘 최기준 기수가 정말 많은 인기마에 기승을 하면서 매경주 잘만 타면은 입상을 여러 차례 읽어낼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금요 경마 포인트는 이제 잘 나가는 유현명, 김영근 그 두 기수가 아니라 최기준 기수일 것 같습니다. 이 글로리 데이즈도 마무리 훈련 때 최기준 기수가 직접 호흡도 한번 맞춰보고 이 불어난 체중을 빼기 위해서 이 오경주의 인기 1위로 팔릴 남의 신하라는 이 능력 마필과 병합까지 시켜내는 등 이 각고의 노력을 해놨어요. 이제 현장에서 체중만 적당하게 빠져나온다면 5번마 글로리 데이즈도 이 데뷔전 경주였던 직전보다 훨씬 더 많이 뛸 수 있는 준비는 끝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태민이요. 일단 지난번에 영광의 태양을
쌍승시까지 머리로 놓고 당시 뭐 배당은 없었지만 스페셜 라인으로 승부까지 봤어요. 쌍복으로. 그때 많은 인기를 모았던 게 이제 8번의 퍼펙트 호크인데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좀 약하게 봤던, 그래서 아예 배팅권에서 배제를 했던 게 퍼펙트 호크였습니다. 당시 좀 외곽으로 무리해서 선행을 나가는 과정에서 힘을 좀 썼는데 직선에서의 걸음이 좀 많이 실망스러운 걸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서력을 위해서 강훈련을 시행했고, 또 지난번에 제가 이 현장 예상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뒤가 좀 덜 들어가서 말이 좀 불안해 보인다, 상태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훈련 때 보니까 뒤가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고, 최근에 이 최상현 기수의 감량이 정말 매섭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오는 추진마가 아니고 앞에 붙일 수 있는 선인마 감량 이점을 지금 톡톡히 2+2점으로 능력의 플러스로 좀 만들어내고 있는 최상현 기수인 만큼 8번의 퍼펙트 호크를 이번에는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6월 달에는 좀 약한 편성이었지만은 또 가능성을 보여줬던 반면에 직전 경주는 초반에 힘을 쓰니까 오히려 또 뒤가 너무 허접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거의 뭐 수순이죠. 마지막으로 감량 기술을 태우는 그런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8번 퍼펙트 호크. 복병권에서 민태민 의원이 지목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자, 기본적으로는 뭐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3번마 스페셜 라인, 5번마 글로리 데이즈 먼저 보시는 것이 맞겠고, 자, 복병으로 언급된 8번마 퍼펙트 호크 비롯해서 외곽 쪽의 신유의 마필들도 역시 망아지들이니까 현장 컨디션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5번마 글로리 데이즈는 최규준이 같았는데, 이번 주에 정말 많이 기승을 해요. 기승교회를 이제 복귀하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는 별다른 성적 없었지만은 이제 막 그냥 이번 주에 아주 뭐 꽉꽉 들어찰 정도로 기승하게 되니까 어쨌든 오명을 좀 씻어야 됩니다. 최규준이라는 기수 자체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잡음 속에서 결국은 이제 부정 기수라는 지금 낙인은 경마 팬들한테 찍혀 있어요. 이거 뭐 최규준 기수가 개인적으로 우리 UCC 방송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제 주위에 그 최규준 기수의 어떤 플레이를 응원하는 팬들이 거의 없다는 것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파이팅이 넘치게 타고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그 많은 또 입상 자체들이 많이 다 묻히고 깎이고 그렇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뭐 마음을 먹고 이제 복귀를 했을 텐데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경주는 앞말들끼리 뛰는 경주입니다. 11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자, 일단 7번마 아이언마린이 그 흙을 맞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데뷔전이나 직전 경주를 통해서 조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불안 요소가 조금 짚어지고 있어서, 요번 경주 조건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선두권에 조금만 힘을 쓰면 김영근 기수와 함께 붙어갈 수 있는 조건이고, 자연적으로 이제 신의 마필인 이번마 우승 최강에게 눈길이 확 꽂히는데, 주행검사 좋았죠? 네, 굉장히 뭐 걸음발 자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편성이라면 순발력 있는 마필이 이제 스타트 좀 끊을 수 있는 마필 4번마 천지교태도 있고 합니다만은 우승 최강이 그냥 앞장 뜨고 데뷔전을 화려하게 장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민태민이요. 뭐 우승 최강 같은 경우에는 8월달 주행검사 때 늦바라고 뒤에 있어서 특징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 엔젤스백이라는 외산마가 있어요. 1호 경마에 나오는데 걔를 안쪽에 세워놓고 계속 밖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하는데 말이 걸음 괜찮아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지난주에 그 뭐였습니까? 데뷔전 때 그 3등원 말 나노초하고 뛰었던 레이스의 그 명운질주인가요? 네. 걔처럼 좀 주행 때 고개가 좀 높아요. 다리도 좀 높게 쓰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선행을 좀 쉽게 나가길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자, 복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지봉스타라는 말을 세게 데뷔전부터 노렸는데, 말 자체가 주행검사 때 보니까 좀 발바꿈이 미흡하면서 앞다리도 좀 높고 이런 게 좀 흠이었는데, 그 때문에 이제 자리 못 잡고 무너졌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지금 지봉사랑이 그 우승 최강하고 똑같은 오피서 자마인데요. 주행검사는 스피드가 좀 안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직선주로에서의 발걸음 자체가 상당히 좀 유연했던, 그러니까 빠른 발놀림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데뷔전 외곽이지만 충분히 선두권 나올 수 있는 말이고, 특히나 일요일날 그 주행검사 잘 받은 외산마 티즈 더 웨이라든가 금요일날 나오는 슈퍼 스피드 이런 상위군의 마필들하고 병합을 하는데 완성도 높은 유연한 발놀림을 좀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 복병으로 10번 지봉사랑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신의 마필 지봉사랑의 도전력을 조금 더 세게 보는 민태민 위원의 시각이었고요. 김지원님. 예, 저는 이 아이언 마린을 이번에는 노려볼 타이밍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직전에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모래에 대한 그 부분을 처음 타보는 김용근이가 과연 제대로 캐치해서 잘 몰아낼 수 있을까? 이제 외곽 게이트라는 조건이 나쁘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모래를 또 맞추면서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못했습니다. 자, 한 번 타봤던 용건이가 다시 올라탔어요. 일단 직전에 아쉽게 명랑해전한테 1마신 차이도 안 되는 그야말로 이 아쉬움을 남겼던 이 3차계 김용근이 다시 올라탔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충분히 서력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 기본 주력 자체가 여기 나오는 말 중에 가장 저는 인상적인 주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말이라 별 이변 없이 이 입상권 한 자리를 인기대로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풍겨지고 있는 이미지로는 이제 7번마 아이언 마린의 가능성 당연히 세게 봐줘야 되는 자막이고, 또 결국 이제 2번마 우승 최강이 보여지는 액면처럼 아주 파괴력 있는 데뷔 무대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된 것 같습니다. 자, 2번을 먼저 신의 마필 중에서는, 그리고 배팅 메리트가 상당히 넘칠 것으로 여겨지는 10번마 지봉사랑의 망아지의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현장에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9월 12일 금요경마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일찌감치 승부를 들어가려고요. 원래 이 세플도 단기백 빼라고 오늘 좀 먹을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배팅 메리트까지 따져봤을 때 이번 3경주가 너무 놓치기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승부를 강하게 들어가면서 원래 오전장에 좀 제대로 하나 맞춰 놓으면 그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 또 경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멋진 결과물을 이번 3경주 때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6번마 오엔스 포추는 직전에도 믿어 못 믿어였죠. 데뷔전 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놓고 한번 때리자 말씀을 드렸고, 놓고 때려서 다 왔던 마건이 코 차이로 깨지면서 이 10배 가까운 배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 자체가 데뷔전 때 뛰는 거 보고 나서 원래 아직 힘이 덜 차서 이 말이 좀 짧구나, 그런 느낌 때문에 제가 직전에도 강력한 대가리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거리 1200m, 사실 이 보여주는 스피드는 상당히 좋은데 그 스피드를 이번에도 길게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땐 장난 못합니다. 자, 그래서 6번마 오엔 스포츠는 뭐 당연히 인기 뭐 1, 2, 3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인기만인데, 딱 받치기만 할게요. 뭐 상황 봐서 아예 뺄 수도 있고요. 많이 봐줘야 본전 정도 딱 받쳐놓고, 놓고 때를 죽은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말입니다. 이 내용적인 측면이나 이번 훈련 내용, 거기에 마방 기대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말이라 이번에 배당 나올 때 무조건 한번 놓고 승부를 봐야 될 것 같네요. 뭐 예를 놓고 복승식을 때려도 무조건 한구라가 되고요. 3복승식을 얘 갖고 조합을 해도 20, 30배 이상은 충분히 나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 좀 짜잘한 중저배당보다 좀 높은 이 고액배당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뭐 큰 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래 일반 경주 배팅 하시는 금액 가지고 충분한 환수를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자, 좀 이른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이왕 경마하실 거면 일찍 경마장에 나오셔서요, 한 배 타시고 고배당 맞건 같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때는 다들 예상지 이쁘게 뭐 책상이 됐든 PC방이 됐든 펴놓고 이렇게 사인펜 하나씩 들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실 텐데, 4번마 강남 캠프라는 신의 마필은 이 데뷔전인데 2착 승군에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야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거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강남 캠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먼저 수출이 돼서 미국에서 이제 몇 번 뛰다가 돌아왔습니다. 총 7번을 뛰었고, 그 7번 중에는 최근에 5월 10일, 실제는 이제 6월 달까지 뛴 것으로 되어 있는데, 1700m까지. 5월 10일 날 2차에 입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거기서 잘 나갔으면 거기서 계속 뛰었겠지. 근데 이제 안 되거든. 이착을 한 적은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편성은 아니었고, 아주 그 상금도 적은, 우리나라보다 상금 더 적은, 국산 5군보다 상금이 더 적죠? 다 합쳐서 뭐 13,000달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똥구미에서, 약편성에서 이착을 한번 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착한 경주는 이제 모래주로였고요. 너트주로였고. 그래서 실전 적응력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주행심사 때 모습 본다면은 역시 뛰다 온 마필답게 기본 작업세라든가 걸음발 자체는 이제 충분히 인정이 되고 크게 김용근 기수가 무리하지 않는 가운데 약간 주행을 좀 잡아주면서 여유있게 고삐를 붙들고 오긴 하는데 약간 주행을 잡아주면서 중앙으로 치고 올라오는 걸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행심사는. 근데 이제 이착했을 때 당시에 이제 그 경주 장면을 보니까 안쪽으로 많이 기대더라고. 많이 기대고 그거 다 봤어요. 그래갖고 펜스에 결국은 기어들어가서 펜스에 붙어가지고 또 보폭이랑 끈기란 건 좋아. 그래서 여유있게 이착을 지켜냈는데 모마가 기모하죠. 기모하면 또 우리 김주원 의원이 고배당 맞추고 맨날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자랑 삼아서. 기모와 장마 치고는 그래도 등치가 또 체격이 작지 않아서 어쨌든 뭐 돈벌이는 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뛰다 온 말인데 금년부터 이렇게 이제 부산 경마장에서 상금 그리고 승군 점수 적용 기준이 바뀌면서 강남 캠프는 2착 승군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 영산투라든가 뛰다 온 말들이 좀 있었는데 걔네들은 적용되지 않았고 강남 캠프 비롯해서 베터 데뉴 또 서울 블릿 이 두 마리가 역시 이제 원정 갔다가 돌아온 말들입니다. 요런 애들부터 이제 승물착 순위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주행심사들은 다 아주 면밀하게 체크를 두 분 다 하시던데 강남 캠프가 바로 올 수 있는 구미가 될까? 글쎄요, 뭐 주행검사도 저는 완성도를 좀 뛰다 온 말답게 좀 높게 봤고 특히나 스텔라 챔프라든가 빅토리선하고 병합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기억으로는 기모아가 이제 콧잔등이 좀 하했어요, 여기가. 근데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코가 좀 허해가지고. 보니까 그 스텔라 챔프, 빅토리선 등의 그 완성도 높은 상위군의 말들하고 병합을 하는데 근성 자체도 뛰어나고 뭐 여기 자체가 센 말이 없는 경주에 사실 뭐 파인스타가 아마 데뷔전 선입으로 2등 와가지고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그 정도 상대라면은 뭐 파인스타 뭐 이 두 마리 정도가 이제 먼저 꼽히겠지. 그렇죠. 뭐 편성이 4번의 강남스타의 손을 좀 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주원이요. 예,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가지 좀 불안한 게 이제 뭐 언급이 나왔는데 주행이 좀 고르지 못한 모습이 계속 보이니까 이 훈련 때 교정을 한다고 했어요. 이 병합 붙이면서 이제 실전에서 그렇게 해도 주행이 고르지 않아도 기본 주력 가지고 올 것 같긴 한데 괜히 쌍승식 샀다가 좀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입상권 한 자리는 무난하게 저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구도는 어떻게 봐요? 일단 이 파인스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능력이야 이미 데뷔전 때 검증이 끝난 말인데 이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해서 받으면은 1조 백강렬 마방의 최시대 조합 기대치에 못 미는 성적을 종종 보여주니까 또 이거 눈에 빤히 보이는 깜빡이 한 방을 때려야 되나 이게 좀 다소 의문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액면으로는 일단 강남 템프 우세에 파인스타가 도전하는 양상 거기에 6번 한마강호가 다크호스 정도인데 글쎄요 저는 현장 가서 최종적으로 파인스타의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마리 3파전 인기마 구도는 그대로 인정이 된다. 네. 별다른 시각 뭐 복병권에서 이변 요소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글쎄요, 뭐 저는 일단 뭐 4번 믿고 가는 상황 속에서 아까 김주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파인스타 같은 말이 좀 냄새가 좀 구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데뷔전 때 그 1조에서 버닝 크라운하고 같이 나왔는데 조성원 기수가 이제 1번 게이트에서 쉽게 말해서 이빠이 팔리고 거꾸로 지금 파인스타가 외곽으로 밀고 나와서
2등까지 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이런 말들은 일조 백광열 마방의 특성상 뭐 가야 가는 거지 저는 물지 자체는 조금 뭐 믿어 못 믿어 상황 같고요. 네, 여기서 노려볼 복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8번마 이 조창욱 기수 해부트런이라는 말입니다. 한국 경마에서 블루핀으로 유명한 또 라이언 산타로 유명한 라이언 아트의 전화인데 3월 달에 뛰고 나서 장기간 다리가 안 좋아서 좀 공백이 있었어요. 이 말 자체가 발주를 워낙에 끊지 못하고 초반에 초속이 안 붙다 보니까 계속 지금 끝번 게이트를 신청하고 나오는데 마필의 걸음 자체가 이번에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같은 마방에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지금 안 적어놔가지고 아마도 월드윈하고 병합을 한 것 같아요. 1경주에 나오는 신마하고. 근데 라스트의 발걸음 자체가 좀 뻗어나가는 걸음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파워풀한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1300 늘어난 거리라면은 라스트 한 발이 좀 통할 가능성이 있다. 8마리 뛰는 경주라서 추입 진로 잡기도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병권에서는 8번마 헵트런을 이번 경주 한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자, 6번 한마강호가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는데 그 순발력 자체가 뭐 자기 마음대로 편성에 관계없이 앞에 나갈 정도는 아니고 빠른 말이 없고 또 진로가 조금 시원시원하게 튀었을 때 붙여볼 수 있는 정도의 걸음발이다 보니까 편성과 조건이 중요합니다. 근데 8마리 뛰면서 빠른 마필 그렇게 없는 요 정도 kum이라면은 최규준 기수가 조금만 좀 다부지게 초반에 무너졌을 경우에 선두권 전기가 가능합니다. 6월달, 5월달 모두 다 튀는 모래에 대한 적응력 부족으로 아주 그 주행이 불량했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8번도 스타트가 아주 빠른 마필 절대 아니고 7번 정도만 초반에 살짝 튕겨내고 강공을 때려 나온다면은 전개를 아주 초반에 잘 만들어 놓고 깔아 놓고 출발할 수 있는 6번마 항마강호 인기 마필 중에서는 먼저 봐야 되겠고요. 자, 4번마 강남 캠프 좀 응원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19조 소속이기 때문에 덜 만들어졌으면 조금 더 미로선에도 데뷔전을 밀기 마련인데 잘 만들어졌다는 내용까지 확인이 됐으니까 그 전에 그 오전장 우승 최강 뛰는 거 한번 봐야지. 우승 최강이 일단 뭐 주행 심사라는 뭐 훨씬 더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거 뛰는 거 보고 상대적인 측면에서 또 강남 캠프도 적용을 하시되 미국에서 뛰다운 마필이었다는 거. 또 1700, 1600 다 뛰어봤으니까 1300 데뷔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몇 달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고 5경주 갑니다. 자, 이번 5경주는 국산 4분의 1200m 경주입니다. 직선 걸음이 아주 더 시원시원했었던 3번마 산방 트레일 연승을 한번 기대해봐도 될 만한 전력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여기 또 맞서는 마필로서 11번 남해 신화가 역시 데뷔전에서 만만치 않은 아주 좋은 주파 기록으로 시원한 우승을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둘 다 승부전인데 기존의 4군 마필 중에서는 다소 좀 정체된 분위기 속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치고 올라오는 기세 아주 강력한 두 마리가 동반 입상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여겨져요. 자, 민태민 의원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해 신화가 더 센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2세마 대상 경주에서 영천 에이스와 함께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마필인데 사실 주행 검사는 그 여유가 상당히 많았다는 말씀 이 자리에 드렸었고 데뷔전 때도 부경드림 신마신인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때 히말라야 정복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방 막건이었는데 선행 가는 걸 의도적으로 먼저 잡아채지 않고 그냥 직선 초입까지 보냈어요. 보낸 다음에 외곽으로 틀어 나오면서 이제 여유승을 거두었던 모습인데 뭐 빠른 페이스 능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고 또 글로리 데이즈하고 병합 때도 야 이건 뭐 진짜 말이 좋더라고요. 유현명 기수가 엉덩이를 뭐 뒤로 쭉 빼고도 그냥 말이 알아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1번 남해 신화는 온다. 3번의 3방 트레일만 좀 처리를 고민해보면 되겠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남해 신화 같은 마필은 이제 현명이 말이거든. 요번에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향후의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절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이번 경주에서 사실 입상 실패를 의심하지는 않아요. 조금 상대들이 데뷔전보다는 이제 좀 견제해야 될 애들이 좀 생기긴 했지만은 여기서 멈칫거릴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11번 남해 신화. 자, 김지원 의원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 이세마들이 훨씬 더 센 게 맞습니다. 아직 자라나고 있는 새싹들이고 이 마방 기대주들이고요. 뭐 열하나는 저 역시도 인정을 하는 축이고 3번마 3방 트레일이나 5번마 지금처럼 이 당일 강력한 인기를 모을 이세마들 말고 굳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더 뽑아보라라면 이 최규종 기수가 기승하는 9번마 금포지전도 이번에 출전 중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확실하게 컨디션이 살아난 모습이에요. 뭐 오늘 1경주 시작 때부터 최규종 기수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이 지금까지의 흐름, 이 정경주까지의 흐름, 최규종 기수의 이 말놀이나 이 기승 자세, 파이팅 이런 것들 다 체크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은 9번마 금포지전 요번에 말 좋아졌으니까요. 네, 충분히 노려볼 값어치가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각 같습니다. 금포지전은 요번에 타이밍입니다. 자, 11번 남의 신화, 3번 3방 트레일 두 마리의 가파른 상승세의 경험으로 맞설 마필이 이제 그리고 또 배팅의 값어치도 현장에서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9번만 금포지전을 1순위로 지목해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9월 12일 금요일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민태민이 준비한 추천 경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1호 경마 때 A급 승부를 6개월 만에 잡았고 사실 다시 예상을 해도 저는 에어지락을 놓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훈련이나 복귀, 마방의 의지 모든 측면이 완벽했는데 실전에서의 말이 걸음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아팠고 저를 믿고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 음성 예상을 통해서도 그간에 지금 근래 없었던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진심으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그 아쉬움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잡을 수 있도록 좀 신중하게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부산 6경주는 대당판이 열리면 7번 킹 오브 베스트가 강축으로 팔리겠죠. 휴양 공백 이후에 마필의 걸음이 그야말로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함께 나오는 왕초대를 같은 선입으로 외곽 전개만 하면서 6마신을 깨고 왔어요. 막말로 꾸준히 호흡을 맞췄던 설동복이나 조성용 기수가 올라왔다면은 충마로 의심 없습니다. 이미 그 설 연휴 전에 나오려고 준비까지 맞춰놨던 말인데 이번에 말 문제 없고요. 최규중 기수가 과연 말의 능력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7번 킹 오브 베스트는 뒤로 돌리는 경주예요. 축으로 가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역시 직전 경주의 복귀, 앞으로의 잠재력, 또 경주 조건까지 아다리가 딱 떨어지는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 믿고 좀 함께 하신다면은 지난주 손해본 거를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분명히 만회할 수 있도록 제가 압축된 막건으로 짭짤한 배당에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믿고 하신다면은 제가 실망 안 드리고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7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 두 마리가 먼저 눈에 띕니다. 둘 다 이제 승급 마필인데 4번만 스텔라 챔프 그리고 7번만 슈팅 브라운. 심정적으로는 슈팅 브라운의 2연승 가도가 훨씬 더 임팩트가 좀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먼저 눈길이 가고 여기 이제 5번만 에이스 천복이라든지 조금씩 그 3군에 적응해 나가는 마필들이 이제 곁다를 또 배당판에 인기를 좀 찢어 먹을 것 같습니다. 참 당최 그 승부가 안 되는 마피오 바르베리니도 또 눈에 보이고 어때요? 김태민이요? 민태민이요? 일단 승군전을 치르는 스텔라 챔프하고 슈팅 브라운 둘 다 뛰는 이 자세나 이런 각질 자체가 좀 안정적이죠. 선입으로 타이트하게 붙어가면서도 직선에서 자기 뛸 걸음을 꼬박꼬박 뛰고 있어가지고 좀 센 말들로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번 에이스 천복을 이번에는 놓고 한번 살 타이밍이 왔다라고 판단됩니다. 7월 13일 1400에서는 외곽 게이트 밀려가지고 인기만 모았지 전혀 세게 안 봤단 말이에요. 앞에도 못 가는 상황이고 직전에 이게 현장에서 배당판의 바람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가니까 거의 깜빡이성으로 팔릴 정도로
많은 인기를 모았던 마필인데 당시 휴양 마필이었던 정상 제압이 안으로 치고 나오면서 쉽게 자리를 못 잡았어요. 계속해서 선입으로 흙도 맞아보고 뭐 자리 싸움에서 밀려보고 이런 아쉬움 속에서 3등까지 왔는데 그때도 사실 그 뒤에서 진짜 웅크리고 있었던 크림슨 플래지가 안 올라왔으면 거의 뭐 끝나는 그림이었는데 라스트에 잡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뛴 내용이 선입으로 입상을 한 거나 진배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쪽 1번 영광의 제국이 발이 빠르고 게이트가 이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상범 기수라면은 다나카 기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행까지도 좀 욕심을 내지 않나 싶습니다. 김주현님. 예, 저는 이 인기마 중에 7번마 슈팅 브라운이 승근전도 충분히 통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그런 훈련 내용이었고, 덜 팔릴 마필 가운데 9번마 마페오 바르베리니. 자, 이 마필이 직전에는 사실 이 훈련 때도 긴가민가 했어요. 이제 안쪽 잘 파고 최적으로 타고 막판에 아쉽게 지금 1번 게이트에 있는 영광의 제국을 때려잡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전개가 발생되긴 힘들겠지만 그 비스무리한 전개가 발생되면 직전보다는 직선주로 걸음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훈련 과정 자체가 직전과는 확실하게 다른 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특히나 이 마페오 바르리는 차라리 이 김동영 같이 좀 이렇게 경주 전개에 신경 안 쓰고 이 말 가는 대로 빠르게 좀 몰아줄 수 있는 기수가 더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용이 한 장이라면은 충분히 노려볼 값어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쉬워 보인다는 느낌을 가지시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마필들의 지금 전력 차이를 떠나서 가능성 차이, 경쟁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 뛸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착순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많이 묻어있는 경주예요. 일단 7번마 슈팅 브라운은 지금까지 뛰는 동안에 걸음발이 모자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추입으로 살짝 간만 봤던 경주 한 번 빼고는 뭐 지금 2연승 과정에서 끝걸음이 전부 다 살아있는 채로 지금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슈팅 브라운 자체의 그 주력은 의심을 하지 않는데, 슈팅 브라운도 2연승 과정이 굉장히 편안하게 선입권 전개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걸 생각했을 때 지금 뭐 파워풀 강자라든가 또 에이스 천복, 스텔라 챔프, 셀록스, 영광의 제국까지 안쪽 마필들이 전부 다 스타트가 아주 위력적이진 않아도 다 같이 앞에 나갈 수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거 순식간에 스타트 조금 실수해서 뭐 6번째, 7번째로 밀려버리면 조제 취입으로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래서 저 배당이 너무 무리한 승부보다는 충분히 배팅의 값어치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배팅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슈팅 브라운의 3연장 입상을 강력하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때릴 경주, 뭐 승부까지 들어갈 만한 저런 경주는 아니지 않는가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발견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경주, 안말경주로 갑니다. 총 10마리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3번마 오버스피드가 직전 경주 때는 뭐 선행을 나도 가볼랍니다 라고 의지 보였던 애들이 전혀 없는 그런 초반 구도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선행을 갔습니다. 밀고 나오는 애들 도전마들이 없다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선행을 나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댕 받고 버티다가 못 버티다가 잡히면서 2등 오다가 이런 역사를 그려왔던 마필 오버스피드인데, 뭐 지난번에도 댕 받고 그대로 2차간에는 안착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역시 센 말은 아니다. 전적 자체가 좀 운이 좀 많이 있었던 마필이다. 요렇게 평가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도 또 선행 갈 수 있는 또 찬스는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스타트 실수하지 않을 김용근 기수다 보니까 3번을 빼고 또 막번을 짜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자, 이 3번이 빠질 수도 있다 싶을 만큼 좀 강력하게 보이는 두 마리가 혹시 있어요? 글쎄요. 3번 오버스피드가 솔직히 좀 믿고 가고는 싶은데 이게 좀 항상 좀 깐딱깐딱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요즘 들어와서 이걸 믿고 이제 뭐 배팅을 한 적은 사실 없었지만 전번에 그 랜드 엔젤이 우승을 하면서 쌍배당이 꽤나 나왔어요. 근데 그때 좀 마지막에 여력이 선행간 걸음치고는 좀 이제 편하게 갔는데 크게 여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실전 배팅 사실 뭐 다른 날을 놓고 해도 이거는 뭐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김주원 의원도 세게 보는 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복병 하나를 보고 있는데 김주원 의원 생각부터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오버스피드를 뭐 아주 세게 보진 않습니다. 직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이걸 추천을 했어요. 한방 랜드엔젤의 오버스피드 이제 마감 10분 전 추천 막건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뛰고도 랜드엔젤한테 4마신차 깨진 거 보면요, 이게 불안하긴 해요. 해서 제가 직전 랜드엔젤 역할을 이번 경주에 할 수 있는 말 한 마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버마 대지의 요정이 되겠고요. 이게 걸음이 없어서 직전에 깨진 게 아닙니다. 타이밍을 또 못 잡았어요. 이 타이밍만 제대로 잡아서 한 발 때리면 언제든지 이 오버스피드를 이길 수 있다는 게 직전 경주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양영란 기수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오버스피드가 페이스를 아주 빠르게 선행을 받고 이끌어갈 것 같지도 않고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춘 말이 5번이라 이번에 뭐 앞에 앞선만 놓치지 않는다면 직선에서 좋은 걸음으로 좋은 승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붙어 주기만 하면 좋죠. 근데 너무 느리지 않는가라는 좀 걱정도 저는 솔직히 좀 있어요. 하지만은 잘만 붙어주면은 충분히 서두에서 우리 김지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잡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잡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뭐 5-3 조합을 또 버릴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또 없잖아. 근거가 나올 수 있어요. 3위 얘기 좀 해주세요. 오케이. 자, 저 개인적으로는 5번만 대지의 요정이 오는 그림은 승도권이 좀 뭉개지는 그림이 제일 5번한테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뭉개지면서 또 3위 김용근이다 보니까 2착도 굉장히 버티는 그림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전기가 참 다양하게 그려지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는데, 민태민 위원에게 한번 바톤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보다 좀 세다라고 매번 느꼈던 게 이제 4번의 러블리스타라는 마필인데, 뭐 예전에 서울의 천호를 비롯해서 부산의 우노자칼 이런 애들하고 이제 북의 형제마죠. 마초 우노의 자만데 생긴 거는 그냥 우노자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청해 마필에다가 마체가 좀 단단해 보이는, 크지 않은 가운데 좀 단단해 보이는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노려봤어요. 왜냐면 그때 1등 항해사 우승 질주가 그야말로 초깜빡이로 2점대가 간 넘어가는 배당으로 뚫렸었는데, 그 1등 항해사가 지난주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산 2군에서 장거리 바로 강마였던 네버 신비포를 깨고 왔던 게 1등 항해사예요. 제가 물론 지난주에도 한 방으로 맞춰드렸던 마필인데, 당시에는 공백이 있었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실 갈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거 여러분 동영상 돌려보시면은 발주할 때 가장 먼저 치고 나오는 게 러블리스트한 거를 보셨을 거예요. 회색 마필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아예 붙들고 깡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것도 흙 맞으면 이마이 좀 덜 뛰었던, 예전부터 선행을 못 가도 밖으로 좀 빼냈던 마필이었는데, 안에 처박아 놓고 송교영 기수가 완전히 그냥 한번 걸음을 은폐했다라는 판단이고, 이번에 정상주기 맞았고, 오버스피드가 나가면은 뭐 외곽에 마이스타일하고 두 마리가 달라붙는데, 아까 김주원 의원이 잠깐 얘기했듯이 지난번 경주에 랜드엔젤과 같은 전개는 4번의 러블리스타가 좀 가능하지 않나. 3 나가고 외곽으로 바짝 붙어갈 수 있는 전개가 나올 거라 믿습니다. 자, 좋습니다. 4번만 러블리스타가 선두권의 또 다른 핵심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직선주로 싸움에서는 5번만 대지의 요정이 일단 인기만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마필 1순위다.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현명 기수의 판단 그리고 플레이가 전체 경주의 결과까지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한때기로 여겨지고요. 일단 뭐 느린 말들 빼고 안 되는 말들 빼고 9번만 마이스타일, 뭐 바람탄, 이 전부 다 유현명이가 지난번에 다 끌고 들어온 마필들 아닙니까? 유현명 입장에서는 외곽 두 마리 잘 알고 있고 3번만 오버스피드의 스타트만 잘 보고 대응을 한다면, 자, 2차 간에 꽂히는 그림이 아주 재밌게 나옵니다. 우리 민태민 위원의 의견대로 4번만 러블리스타, 그리고 러블리스타가 오버스피드까지 좀 일찍 제압을 해낸다면 뭐 4번, 5번 짭짤한 배당이 현재로서 좀 예측이 되는데, 사전 인기도 아직 파악 중입니다만은 그에 준하는 기대치에 어울리는 배당이 형성된다면 4번, 5번 막권도 꼭 가져가 보면 하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9경주로 갑니다. 혼합 3군의 1400m입니다. 스프링 난리가 잘 뜁니다.
돌아와서 아주 뭐 시원시원하게 뛰고 있는데 직전 경주도 충분히 이길 거라고 예측이 됐었던 단승식 1.2배를 형성했었던 입장이었지만은 거기에 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좀 안전빵으로 따라가서 우아하게 머리를 쳤고 3마신 이긴 걸로 여러분들도 예상지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잘 기억해 보시면은 끝걸음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4분마 스프링 랠리가 최상현이 등이 없고 시원하게 들어온 만큼 뭐 승부전도 아니고 1400m 문제도 없겠고 4번 그냥 온다 이렇게 모습 바꿔 출발해도 될까요? 그렇죠. 네, 4번 강충 인정하고 후착 알아보겠습니다. 윤태민요. 기존의 말들이 워낙에 좀 부진하다 보니까 1번 프로페서 실버 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거 지난번에 내용을 좀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30조 마방의 의지는 이게 좀 긴가민가성으로 초반에 배당판도 돌아갔고 말 자체가 당시 인기 왕대가리였는데 좀 불안불안하게 라스트에 좀 흘러가는 배당판의 흐름이라든가 제가 내용도 그렇게 들었던 그런 게 프로페서 실버인데 직선에서의 뭐 걸음발 자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상당히 뭐 완성도 높고 자력으로 추입을 만들어냈던 말인데 이게 아마 거세를 하고 나서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걸음발 자체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원게이트 잡았고 기존의 말 중에 말씀드린 대로 센 말이 없다는 판단이고 또 1번 게이트 김용궁 기수라면은 한 번 더 승분전 욕심 낼 수 있는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4번은 못 이겨도 한 번 더 최적 전개를 해준다면은 꼬리로는 1순위로 인정해 줄 만하다. 4번, 1번 일단 한 가지 맞고 나왔고요. 김지원님. 예, 저는 이 8번마 남도 트래킹을 좀 특병권에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직전 경주 의외로 이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 말 자체가 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 모래를 맞으면요 걸음을 내질 못합니다. 이게 훈련을 통해서 지금 교정 중에 있긴 한데요. 예, 아직까지 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건이 중요해요. 조건이. 요번에 모래를 안 맞고 털 수 있는 조건인 것 같네요. 뭐 스프링 랠리나 뭐 안쪽에 그닥 출락이 빠른 말은 없기 때문에 자 외곽에서 말 가는 대로 이 외곽질로만 선택을 해서 유현명 이 최시대 기수가 이 곱게만 타준다면 힘싸움에서는 뭐 사는 못 이겨도 나머지 애들한테는 절대 안 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번마 남도 트래킹 이번에 뭐 최시대 안장이라 등짝 자체가 다소 불안하긴 합니다만 또 이럴 때 최시대 기수가 그림같이 끌고 오는 기수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배당 좀 나온다면 예, 남도 트래킹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애증이 많이 서려 있다라는 게 멘트에서 묻어났네. 최시대라서 불안하다라고 좀 최시대 기수에 대한 원망이 좀 끼어 있다가 또 최시대 아닙니까? 이 뭐야 이거? 배당이 너무 없으면 아유. 1조 하면 못 믿겠더라고요. 최시대 기수가 많이 잘 타요. 잘 타는데 이제 또 메터들마다 이렇게 또 사연들이 다르죠. 타이밍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경험 팬들 중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9번, 10번이 이렇게 좋은 스타트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흙은 피할 수 있어 보이고 조금만 다부지게 맞아요. 서둘러 주 2, 3선 정도 따라가 준다면은 1번이 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4, 8 막권 가능하다. 자, 요거 하고 그래도 1번 게이트에 또 등짝이 김영근인데 4번, 1번하고 자, 두 방이면은 구경주 저희 마감 GC 방송에서 추천드릴 만한 막권은 충분히 나온 것 같고요. 두 방 안에서 배팅 매트 잘 따져가지고 때리고 받치는 공략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300m가 아니라 1800m 박대박의 책을 펴세요 코너입니다. 자, 목소리가 좀 코맹맹이가 나는 관계로 짧게 가겠습니다. 이번 10경주는 2번마 신데렐라맨을 뭐 초질관 축으로 인정하고 가는 경주예요. 상당한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공백을 그냥 한 방에 털어버렸던 그런 완승이었습니다. 그 주력 그대로 다시 리플레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등짝도 뭐 김영근 기수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게이트 조건도 좋고. 자, 2번을 축으로 갑니다. 후착이 문제인데 착순권에 넘나들면서 가능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마필들이 지금 꽤 많이 출전합니다. 때리고 받치고 이제 환수에 맞게끔 배팅을 들어가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7번마 파인드림입니다. 일단 순발력이 있어요. 순발력이 있고 그 4군까지는
나올 때마다 항상 인기를 모았을 정도로 그 가능성을 마방에서는 굉장히 크게 봤던 마필인데 여러 가지 참으로 다양한 이유로 계속 깨지고 대가리를 못 치고 2등만 하고 이런 것을 반복했었던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계속 못 들어오고 있어도 그 여지를 제가 꾸준히 간직하고 있었던 마필인데 의외로 또 3군 승군전에서도 또 3착을 하면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1600m 앞서 좀 빨랐던 레이스에서 쫓아가다가 한번 무기롭게 퍼진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시각에서 좀 벗어나자마자 배당을 내고 전경주 들어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습니다. 코너 4개짜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좀 잘 나눠서 분배만 잘하면 충분히 선두권에 붙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자, 이번 경주야말로 아주 발빠른 마필 혹은 선두권을 두텁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마필 그런 애들이 없기 때문에 또 신데렐라맨이 그렇게 타면서 레이스를 끌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7번 파인드림이 좀 더 적극적인 공략 넘어서 기습 선행까지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절호의 조건입니다. 2번을 완전히 믿는 경주고요. 7번마 파인드림의 기습적인 앞선 공략만 나와준다면은 배당에 관계없이 27마권으로 땡땡 굳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최상현이나 조상범위를 태운 이 감량 기수들 이런 마필들은 정말 코너 4개짜리 힘 한 배 자체가 마필이 얼마나 따라주느냐도 문제지만 기수 등짝에서 이 체내 시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무조건 또 늦추입에 마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마필들은 맥시멈 본전 방어용이고 주력 대상이 아닙니다. 주력 대상은 판때기까지 잘 차려진 조건 좋아진 7번마 파인드림. 정경주는 포도시 2착을 온 것 같지만은 타임 자체가 말해주죠. 적극적인 공략으로 이번 경주 다부지게 한 번 더 연속 승부 볼 수 있는 조건 2번 7번 먼저 때려놓고 나머지 변수를 현장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로 10경주 원틀 들어갑니다. 자, 근육용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국산 1군 2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최근에 그 서울 1군 경주 또 부산 1군 경주 다 나는 성적들이 다 괜찮았어. 다 접근할 때부터 충분히 뭐 와꾸가 다 이렇게 짜여지는구나 그런 느낌이었고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번 주 근육용마 1군 경주에서 조금 이제 벽을 좀 맞이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자, 일단 뭐 제 의견보다 우리 양쪽에 또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예상가들의 의견 먼저 경청을 해보고 구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원 의원, 마지막 1군 경주 좀 적중을 할 수 있도록 경마 팬들에게 좀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금포스카이가 정말 센 말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1군 첫 도전이긴 한데 이미 뭐 마방에서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굵직한 대상경주, 뭐 도민 1군 외를 비롯해서 이제 며칠의 출전을 시키면서 가능성을 타진을 했고 드디어 이제 최고 무대인 1군 승군까지 읽어냈습니다. 너무 조건이 좋아요. 지금 뭐 감량 2점뿐 아니라 안쪽 게이트에 빠른 말이 없습니다. 이제 금포스카이를 좀 빠르게 압박을 하면서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직전에 7마신차 압승을 했던 그 전개가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리 2000m라는 부분 자체도 이 덜어진 부담 중량 2점이 더 돋보이는 상황이라 최신의 기수가 좀 1군 승군전이라 좀 위축돼서 타지만 않는다면 댕받고 시원하게 저는 한 바퀴 잡아 돌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뭐 올수라든가 1군의 굵직굵직한 좀 빠른 말들 좀 끼어 있었다면은 금포스카이도 이제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었겠는데 이 뭐 금포스카이가 승군전이어도 그냥 뭐 사양하지 않고 선행을 나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번만 청춘불패 기존 응용 마필이 청춘불패가 순발력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자 일단 이 금포스카이의 그칠 줄 모르는 상승세 여기에 무조건 한 표 더 던져볼 수 있는 편성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민태님은 금포스카이가 그 고등학생 우등생이에요, 우등생. 하지만 청춘불패는 여기서는 진짜 대학생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대학생. 대학생. 약간 대학생한테서 좀 나아 지금 50등으로 좀. 제가 봤을 때는 스카이대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는. 왜냐면 전번에 이거 부산 광역시장배 경주에서 솔직히 저는 이 청춘불패 놓고 19조의 두 마리를 다 봤어요.
근데 얘가 경주를 뛰는 과정에서 뒤에서 놀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뭐 조성공 기수가 의도적으로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거한테는 방해를 받았어. 네, 근데 말이 미는데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에 동반하는 이런 모습을 못 보이더라고요. 결승선 마지막 외곽으로 좀 그야말로 꾸역꾸역 힘만 갖고 오는데 그다지 입상했던 마필들하고 그렇게 걸음 차이가 크진 않았어요. 꾸역꾸역 자기 걸음은 지켜냈다라는 거죠. 자, 박근만이라는 게 너무 메리트가 있습니다. 박근만 기수가 이 마필을 언제 얻어탈지 뭐 기약이 없는 말입니다. 조성호 기수의 지금 기승경지와 맞물려서 이런 말 하나 얻어탔는데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칠 일이 전혀 없죠. 우승을 하면은 기수한테 상금이 한 350, 400 정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칠 일이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번 청춘불패는 능력상 인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가는 돈단인데 그렇게 또 계산도 금방 나오네. 자, 350만원. 버려이죠. 자, 5번만 청춘불패. 사실 제 생각도 그래요. 이 청춘불패는 그 부산시장배 때 너무 좀 인기도가 나 과하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제 팬들은 아실 겁니다만 천지불패를 넣고 승부를 봤는데 노바리 캐치미를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중까지는 연결이 못 됐고, 대신 이제 천지불패 가지고 그 다음 계속 먹었는데, 이 청춘불패가 출전율이 조금 늘어진 거 빼고는 사실 금포스카이의 지금 대단한 어떤 그 연속 입상의 액면을 청춘불패가 그럴 것 같아. 누가 이제 금포스카이 엄청나게 우리 김주원 의원도 지금 아직도 다 나오지 않았다. 지난번 7마신도 상당히 위력적이었다. 이렇게 한다면은 뭐 청춘불패는 뭐 예전에 5월달에 이미 1군에서 12마신을 벌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걸음을 보였었기 때문에 청춘불패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제 선두권에서 두 마리를 같이 본다면은 저도 청춘불패 쪽에 조금 더 가긴 하는데 금포스카이가 오히려 2등만 하려고 힘하면 바로 1군에서 또 적응할 가능성도 못지않게 있기 때문에 일단 5위 막권을 저 개인적으로는 버릴 수가 없어요. 일단 가져가는데 이 막권이 아주 낮은 배당으로 가버리면 조금 매팅이 있어서 고민되는 것이고 둘 다 앞에서 뛸 수 있으면서 현재 상태에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5위 막권을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병진 만큼 복병 한 마리씩 조금 더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5위 막권 외에 좀 보고 싶은 조합 혹은 뭐 이변이 날 수 있는 가운데서 어떤 그 배당 조합 한 가지 막권 한 가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지 말 하나보다. 예, 저는 진짜 안 보셔도 되는 말 한 가지 추천을 드릴게요. 전에 제가 진짜 큰 돈 들여서 한번 여러분들과 배팅을 했던 말입니다. 6번마 켈라는요 말이 직전 경주가 최선입니다. 더 없어요. 정말 초반에 발주가 너무 늦어서 진짜 또 큰일 났다 했어요. 근데 4코너 때 그 발주 그대로 그 스피드 그대로요 붙들고 레이스가 너무 느려지는 바람에 뭉쳐버렸습니다. 초반에 애들끼리 선두권에서 싸우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힘을 하나도 안 쓰고 4코너까지 왔으면요 아낀 힘 때문에 직선에서 한 번 더 뛰어야 돼요. 당연히 뛰어야 정상이고 근데 딱 150m 뛰다가 걸음이 또 씁니다. 이제 뭐 체력적인 한계가 그 정도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거리가 짧아지지 않는 한 2000m 경주에서는 켈라는 안 보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나도 이제 지난번에 불안했는데 코너 2개짜리만 워낙에 질벽에 뛰어왔었기 때문에 2000m 거리가 이제 좀 문제다.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인기 3등은 좀 심하다. 저도 그렇게 멘트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일단 어부지리 추입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5번, 2번이 앞가다가 죽지 않으면 6번이 자력으로 날라오기 힘드니까 자 김주원 의원의 공개적으로 당모가지 6번만 켈란 쳐냈고요. 자 민티민 의원의 또 한 가지 그 배팅의 팁도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켈란을 잘라주면은 저는 이제 100경 뭐 이 정도 자르면 되나?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거 솔직히 지금 여러분께 그냥 추천을 드리고는 싶은데 사실 금포스카이가 아니라면은 이번 경주는 지금 알람이 오네요. 금포스카이가 아니라면은 다른 대안은 이제 현장에서 좀 냄새를 맡고 이건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엔간하면 그냥 지금 뭐 이가 7세 기수 장난 안 치고 열심히 좀 커가는 말 한번 부러뜨리는 것보다는 가던 길 가는 게 그래서 오이 말고는 저는 지금 여기서 뭐 마이키를 추천해 드리기도 뭐하고 사실 마이키 같은 경우에는
뭐 청춘불패하고 맞짱 떠서 14마신 15만원씩 마신씩 막 깨지는 말인데 이거 뭐 드립다 뭐 밀 것 같지도 않고 뭐 여기서 정면 승부할 수 있는 말이 유일하게 금포스카이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세폭을 좀 바라는 그 금포스카이가 무너졌을 때 아니면 덜 갔을 때 이런 그림 속에서 누가 주워 먹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5위 말고는 저는 추천드릴 말이 딱히 없네요. 5위가 깜빡이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때로는 이거다 싶은 아주 맛깔나는 그런 원틀 조합이 보일 때도 있지만은 조금 불안불안해 보이는, 불안하다기보다 조금 뭔가 좀 찝찝해 보이는 구석들이 있는 그런 또 깜빡이가 뭐 보란듯이 땡땡 굳어 들어오는 경우가 또 많은 게 정말요. 정면으로는 좀 침침한 찜찜한 느낌을 줘서 제가 이제 서두에도 그렇게 인트로를 시작을 했는데, 자, 2번과 5번 둘 다 마상대 초보니까 선두권에서 지나치게 오버페이스만 하지 않으면 2번은 잠재력으로, 5는 원래 뛰던 이름값으로 5위 막권 지켜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뭐 승부 배팅을 한다든가 아주 힘을 줘서 마지막에 때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체크가 동반되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11경주는 5위 요거 한 방은 일단 쳐놓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저희 마감 10분 전 UCC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11개 경주 요수는 모두 마치겠고요. 좋은 성적 거두시고 저희들은 서울경마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